여러분은 2023년에 가장 중요한 이슈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울대 김난도 교수는 매년 트렌드 코리아를 발표하고 있는데 내년도의 첫 번째 키워드로 꼽은 것은 바로 평균 실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 번 생각해봐도 참 잘 만든 단어 같은데요. 저는 2022년에 가장 시니어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양극화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 속도가 너무 빨라져서 이제는 평균 실종이라는 그러한 우리가 예측 가능한 전형성이 사라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양극화라는 것은 경제적인 불평등이 너무 심화돼서 중산층의 지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것,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요. 평균 실종이라는 것은 통계에서 얘기하는 이러한 정규 분포, 예를 들어서 웬만한 경우에는 68% 이내에서 벗어나지 않고 또는 그것이 95%나 99.7%를 벗어나지 않는다. 이런 표준 편차의 일정한 예측 가능한 모델이 있다라는 것인데 이러한 것이 실종되는 그 극단을 가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김난도 교수는 정규 분포나 평균 의미가 사라졌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격변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면 죽음뿐이라는 어마무시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분은 소비자학과라는 다분히 마케팅적인 관점을 가진 교수님이기 때문에 이것을 시장에서 응용하려면은 고객의 특정층을 노려야 한다. 그러니까 고객을 세분화하고 그 안에서 맞춤형으로 니즈를 맞춰야 한다라는 그러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것은 시니어 삶에 있어서 이러한 평균 실종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외환 위기를 우리는 겪었습니다. 시니어들은 그때 그 결과로 중산층이 많이 줄어들었고 부유한 사람은 더욱더 부유해졌구나라는 그런 것을 배웠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전 세계적으로도 점차 굉장히 부자인 사람들 그리고 중간층은 얕아지고 또 가난한 분들은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TV나 언론을 보면은 심지어 4분위, 즉 전체를 5분위로 나누고요. 상위 5분위가 잘 사시는 상위 20%를 얘기합니다. 그럼 4분위가 되면 그래도 중간 이상의 상위 40%에 속하는 40%에서 20%인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그분들의 경우 처분 가능한 소득 대비 그 가능한 돈보다 부채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변에서 아마 잘 아는 얘기인데요. 저도 귀동냥을 하다 보면 심지어 강남에서 수십억짜리 아파트를 가지신 분들도 대출이 낄 수밖에 없고요. 그 대출 부담이 최근 금리 인상 등으로 약 2배 정도 늘어나게 되면 생활비를 쓸 수가 없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이는 비단 청년이나 연끌족에 해당되는 것만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빚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해당이 되는데 특히 은퇴자들의 경우에는 더욱더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된 직장을 떠나서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라는 것이 제한적인데요. 그중에 상당수는 소상공인, 즉 자영업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소득이 고소득이든 저소득이든 중소득이든 대출을 다 받게 되고 그 대출의 비중은 고소득일수록 더욱더 초기 투자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소상공인 가게나 점포나 사업을 하기 때문에 대출의 비중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여주는 게 신용과 소득이 높은 5분위, 즉 상위 20% 이분들의 경우에도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한계에 다다른 분들이 무려 크게 봤을 때 6에서 20%에 달합니다. 즉 10분 중에 적어도 그 2명 정도는 어떠한 굉장히 부실이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고 이분들은 바로 우리의 이웃이고 더 세분화하면은 주된 직장을 떠난 특히 고령 60을 전후해서 또는 50대 후반 또는 더 빨리는 40대 후반에 자기의 소상공인을 영위한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코로나를 겪어봤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하는데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변인 속에서 그러한 위기 속에 노출되고 그것이 또다시 금융위기나 여러 가지 재반 여건에 의해서 다시 중산층이 몰락할 수밖에 없고 뭔가 해보려고 하신 분들은 부채의 부담을 다시 고스란히 안게 되는 그런 현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깜짝 놀랄 수치가
하루에 2.15달러 가지고 살아가는 빈곤 분포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림에서 보다시피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나라들은 그렇게 해당이 되고요. 우리나라는 상당히 선진국이고 GDP 관점에서는 거의 뭐 어마무시한 정도의 그 성장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속살을 들어가 보면은 뭐 상대적인 관점도 있기 때문에 그 전체적으로 중산층이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자의가 아니라 주로 대부분 타의에 의해서 무너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저 최근에 여러 시니어 계층의 시니어들을 보는데요. 크게 이런 부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경제적인 관점에서 부유하신데 그분들은 오히려 이런 위기는 더욱더 큰 기회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로 놓고 보면은 부동산 비중이 높은 시니어 계층이기 때문에 조금씩 다 흔들흔들 거리는 것은 뭐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서 조금 여유로운 분들의 경우에 오히려 또다시 새로운 기회가 있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존경하는 같이 뵙고 일하는 시니어들은 이분들은 이러한 때 더욱더 이웃을 돌봐주는 것, 그리고 어려운 분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떻게 이 공동체가 더 지속 가능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더 나아가서 당신이 쌓아놓은 그 막대한 유산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사회에 기부하고 기여할 수 있을까? 이런 관심이 점차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웰다잉을 연구하면서 이분들의 경우에 주로 이제 유산을 기부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채널이 많이 확보되지 못하고 제도적인 기반도 아직은 약하지만 그러나 점차 유언장을 쓴다든지 그 속에 신탁을 한다든지 거기에 더 덧붙여서 사회 공헌을 할 수 있는 채널이 결합되면서 우리가 구축한 시니어들이 구축한 그 유산을 비단 재무적인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이나 지혜적인 것들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더욱더 늘어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치 매슬로우가 그 5단계, 욕구의 5단계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먹고 자고 입는 것, 여기에 이런 생리적인 욕구에 치중하는 경우가 많고요. 더 나아가서 건강이 불안해지니까 더 건강하기 위해서 또는 돌봄이 필요해서 어떠한 주거의 안정을 위한 그런 욕구에 머무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머물러 있다가 그것이 삶의 전체가 아닌가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나이가 들고 주변을 보게 되면 가족이라든지 사랑하는 사람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이런 애정과 소속에 대한 욕구, 더 나아가서 당신이 평생 현역인 것처럼 뭔가 존중을 받고 싶고, 그래서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난 삶의 의미를, 그것을 자아를 실현하는 욕구까지 이렇게 나아가는 것을 메슬로우는 5단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점차 이러한 위기 속에서 특히 평균이 실종되는 시대 속에서 상대적으로 청년보다는 그래도 여유롭고 또 상대적으로 소득의 그 변동성이 적어준 이러한 시니어들인 경우에 눈을 옆으로 돌리고 또 나아가서 이 사회로 돌리고 그리고 또 수많은 무너져가는 중산층들에게 돌림으로써 더 나은 어떠한 시니어 공동체의 기반을 만드는데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그런 2023년 평균 실종이라는 어마어마한 어찌 보면 무섭고 어찌 보면 우리가 잘 준비해야 하는 그런 키워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더 나은 시니어상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